안녕하세요. 난임전문감사 라미라미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여름인데 휴가는 가셨나요? 저는 아직 휴가를 가지 않았어요. 아직 못 갔고 8월에 갈 예정이고요. 음, 개인적으로 심평원에 제출할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무지 바빴습니다. 하지만 7월이 가기 전에 꼭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 자료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제목은 난임 스트레스를 알아야 임신 성공한다입니다. 난임 스트레스를 알아야 임신 성공한다. 이 제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제가 16년 동안 난임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같이 눈물도 흘린 적도 있고요. 예, 많은 간접적으로 경험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임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난임 스트레스만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근무하면서 있다. 다른 불안증과 불안장애와 우울증이랑 다르다. 난임 스트레스로 오는 불안과 우울은 그냥 평범한 그런 우울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마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교육을 2019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양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했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줌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료증 인증할게요. 인증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볼까? 여기 국립중앙의료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가 수료증을 받고 교육을 계속 했고요. 거기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난임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해야지 임신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임신 성공까지의 시간이 한 달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1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5년, 6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성공하기까지는 그 달리는 길이 각자 개인마다 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견뎠으면 하고 싶어서 견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난임 스트레스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난임 스트레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난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단계를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단계를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예. 난임 부부가 가장 힘든 거는요.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하면 대부분 따라온 결과가 있죠. 노력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단계로 올라가고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열심히 공부하면 됐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물이 나와서, 그리고 취업도 하게 되고,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그거에 만큼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력을 한 만큼 결과물이 항상 있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었잖아요. 근데 이 임신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의 성공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예. 그리고 대부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신혼부부가.
그리고 계획된 임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잠자리를 한 번만 해도 임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지뢰사정을 하거나 콘돔 등을 해서 피임을 합니다. 피임을 하고 이 신혼부부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생리가 있는 한 잠자리를 하면 결혼하면 바로 임신을 한다고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신혼부부들은요. 베란테스키, 배택이라고 하거든요. 베란테스키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키도 사용해서 내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대부분 생리를 안 하거나 한 달을 쉬면 요번 달 생리를 안 하네? 나 임신인가? 이러거나 뭐 입덧으로 읍 하면서 이제 입덧을 했을 때, 나 임신인가? 이렇게 옛날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임신 테스트 하긴 해서요. 생리가 하루 이틀이라도 안 나오면 임신 테스트 해서 임신인지 아닌지 내 반응을 관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7명 중에 한 쌍은 난임치료, 병원을 다닌다고 하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병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을 위해서 엽산도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요. 좋아하는 커피도 자제하고 이렇게 나의 삶을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술이랑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도 하고요. 삼각 팬티가 쪼여서 열이 오르니까 통풀 잔대는 사각 팬티 입으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거듭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를 한 달, 2달 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임신에 대한 압박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임신에 대한 압박감의 시발점으로 인해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임신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임신 생각이 뭐 임신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1번부터 8번까지 대부분 요즘 임신을 시도하실 때 대부분 1번부터 8번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배태기도 사용하고 배란기에 잠자리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점점 임신을 안 하고 임신을 성공하지 못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압박감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고 머릿속에 임신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나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나 아니면 가족, 시누이, 여동생, 내 친여동생, 동서 형님 이렇게 임신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박감이 두 배 됩니다. 태어난 척 하지만 축하의 말을 전하긴 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누구나 다 100이면 100 질투가 나고요. 화가 나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좀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서러워요. 괜히 모든 게 뭔가 가슴속에서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임신한 친구, 가족을 피하려고 피한 게 아닌데 그냥 괜히 피하게 돼요. 피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마음이 혼자 힘들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욱 우울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화와 짜증이 납니다. 짜증스러워요, 모든 것들이. 짜증스러워서 남편한테도 화내고, 주변에 좀 날카로워지죠. 나도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난 언제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물 마를 날이 없게 보내고, 주변인들과 겉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에서 우울까지 오는 단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해당되시는 분들 대부분 있을 거예요.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보면 보조 생식수를 받기 위해 시술기관을 방문한 여성이 대부분 우울감과 불안감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2002년 자료에 이미 연구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 어려움은 보조 생식술 후 임신에 실패할 경우 평균 18개월간 지속이 된다. 네. 이런 감정적인 시험관하기 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했을 경우 있잖아요. 시험관하기 했는데 실패했을 때 이 실패감에 이런 감정적 어려움이 18개월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언제지? 2015년 자료네요. 예.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실패를 맛봤을 때 이 감정적 어려움이 꽤 오래 간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만성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거를 자극하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제가 이게 HPA라고 이게 분비선이거든요. 예. 먼저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있고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생식선이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ACTH를 분비하거든요. 이게 뭐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게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ACTH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을 하잖아요. 분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신에서는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코티솔을 분비를 하는데 이 AC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이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코티솔 있잖아요. 코티솔을 많이 분비하면 분비할수록 우리 몸에 좋지가 않아요. 이게 단백질, 당, 지질을 분해하고 좀 혈압을 유지하기도 하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도와주는 그런 코티솔이거든요. 근데 이 코티솔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 코티솔이 계속 상승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성선 자극 있잖아요. 성호르몬 전구 물질이거든요. 코티솔도.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그럴 거랑 그런 테스토스테론, 남자한테 테스토스테론, 여자한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우리가 생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성선 호르몬을 억제하게 돼요. 이게 만성으로 ACTH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코티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면 우리의 그런 성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돼요. 그리고 이 APA라는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APA라는 이 축은 대부분 불안장애, 뭐 이런 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경계성 그런 인격장애 있잖아요. ADH, 뭐 우울장애, 이런 피로, 뭐 이런 것들을 기능적인 그런 장애를 일으키는데 관여를 하고 있어요.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A 이 조절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분명히 이 성호르몬, 난자를 키우는 정자를 키우는 이런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하게 되거든요. 예.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지는 이 교감신경인데, 가슴이 콩닥콩닥이고, 이게 항진이 되면 여성은 생리불순, 난성은 긴장성 조루, 발기부전, 난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난임의 만성적 스트레스는 당대사, 예, 혈당의 혈당이 올라가면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당대사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 스트레스는 소화기 계통, 호흡기, 면역체계,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임상 전 증상으로는 두통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눈이 피로하고, 그리고 청력, 이명,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가슴 두근두근 거림이 있으시거든요. 화는 나진 않은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답답해요. 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를 이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요. 난임 스트레스의 하나는 먼저 임신은 인생 과제 중 하나죠. 네. 결혼을 했으면 임신하는 게 굉장히 당연시 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는데 현재 자녀가 있는 게 84.3%가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 84.3%는 어떻게 나온 거면 여기 보면 보면은 결혼기간 4년 이내에 자녀가 있다는 건 23%고요. 9년 이내에 자녀가 있다. 이게 이제 58%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은 이제 41%. 이렇게 돼서 결혼을 해서 10년까지 다 했을 때 대부분 자녀는 84% 자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신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과제, 우리 인생의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거가 스트레스의 하나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요. 임신은 가임 기간에만 임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임신이 허락된 명확한 기간이 존재하죠. 시간이 갈수록 임신 확률이 감소돼요. 네, 임신은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만 임신이 가능하죠. 폐경이 되면 임신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시간이 내 편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신의 확률이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특히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달이 너무 급해진다. 그래서 이 급한 이 마음이 난임 스트레스의 원인, 그 특성이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난소의 기능은 감소하고요. 임신 가임기 45세 그리고 자연 유산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하고 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 유산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면 이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나이와 나의 현실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은 결과가 중간이 없어요. 예. 한 달 후에 생리를 하면 실패, 임신 테스트를 해서 성공 또는 실패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은 준비 기간 과정의 그 노력, 중간 없는 결과예요.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예. 철저하게 야식도 안 먹고요. 술도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빵,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굉장히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거든요. 술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정말 운동 힘든데 운동도 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과는 너무나
대부분 단호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임신 테스트기 할 때. 너무 단호박인 거죠. 예. 성공이나 실패, 이것밖에 없는 거죠. 실패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게 너무 힘들죠. 예. 이게 실패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은 서로 가족들의 기대가 있고요. 일단 서로 다른 적응 관계를 보이는 가족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먼저 임신이 힘들다는 병원에서 일단은 현재 임신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충격을 받는데, 이 자료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는 퀴슬러노스의 그 상실에 대한 5단계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키블러로스 얘기 들어보셨죠? 예, 키블러로스가 죽음에 대한 5단계인데 똑같이 우리 죽음도 상실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5단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쇼크, 충격을 받아요. 내 남편의 정자가 내가 지금 난소 기능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내 나팔관이 막혔다고? 내 자궁에 지금 혹이 있다고? 내 남편이 정자의 모양이 그렇게 안 좋다고? 막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자궁, 난간, 난소, 정자, 남편분의 그런 모양,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이제 쇼크를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똑같이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분노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분노.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아픔을 느끼기 전에 이제 분노가 있어서 이제 계속 술을 먹고 속상해가지고 이제 내 자신한테도 싫고 또 누구 옆에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남편은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혼자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막 이런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은 이제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임신 될 거야. 마음 편히 먹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닐 거야. 우리는 임신할 수 있어. 이렇게 주변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부정 단계인 거죠. 부정 단계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우울의 단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이 우울 단계는 약간 슬픔과 절망 단계에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 자기 자신을 약간 불가피하다. 그런 걸 직시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공허한 감정. 이런 에너지가 이미 우울해서 모든 에너지가 빠졌어요. 너무 우울하고 모든 힘이 없어. 무력하고 모든 우울감에 빠진 나. 예. 가족들이 적은 시간이 서로 다 틀린 거예요. 친정이나 시부모님은 아니야, 임신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임신할 수 있어. 여기 단계에 있고 남편은 분노나 뭐 협상 이런 단계에 있고 나는 이미 우울에 푹 빠져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다른 적응 단계를 보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두세 배 힘든 거예요. 나는 너무 우울한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예, 이런 단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서로 다른 단계를 시간은 근데 같은 시간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리고 대인관계가 단절이 돼서 또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이. 예. 일단은 난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임신이 힘드신 분들은 이건 경험 안 한 사람은 몰라. 나밖에 몰라. 날 이해하는 사람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위로하는 것도 싫어요. 예.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는 자식 낳아봤잖아. 너 지금 자식 있잖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외로워요. 왜 그러면 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계속 외로워져요. 예, 남편도 내 마음 이해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친구나 임신한 친구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게 돼요. 예,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은 관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고립하게 돼요. 스스로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 혼자 있게 되고, 난임 카페라나 이런 사람들, 난임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어서 얘기하고 싶어 하고, 이런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그 다음에 너무 간호하게 관여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계속 난임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난임에 대한 환경이 노출되잖아요. 병원에 계속 노출되고 의사 선생님 계속 만나고 난포 계속 체크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려움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대인관계가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대인관계 단절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부부관계도 단절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단절이 이루어지면 이제 아내는 이제 배란일이에요. 배택이죠. 배란일 날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않아요. 늦게 귀가를 해요. 전화도 받지도 않고 너무 늦게 귀가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죠. 감정적인 반응, 화가 나, 짜증나. 그리고 슬퍼. 이거 슬픔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애처로움에서 오는 그런 슬픔이죠. 예, 그리고 관조적인 반응이 있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이 일어나니까 인지적으로는 머리에서는 난 뭐지? 남편만 기다렸는데 남편은 배란일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리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으로 어떻게 돼요? 문 쾅 닫고 남편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 거죠. 보기도 싫죠. 꼴 보기도 싫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하죠. 그렇지만 남편 입장 한번 볼게요. 정해진 날짜에만 부부관계 하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예. 그리고 뭐 내가 뭐 나를 필요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정자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지, 진짜 남편을 원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잖아요. 예. 지금 정자만 주면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뉘앙스가. 그래서 부부관계 정해진 날짜면 부부관계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친밀, 사랑, 이런 감정 하나도 없이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짜증이 올라요. 짜증. 이거 뭐야? 흥분도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일단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의무적으로 부부관계가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배란일만 딱딱 해주고 배란일 아닐 때는 내어주지도 않는 거죠. 예, 이러면은 부부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인이랑 이런 얘기를 해도 자꾸만 싸우게 되니까 싸우기 싫어서 부인이랑 자꾸만 거리두기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몸의 행동도 점점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반응으로는 행동이 까칠해져. 예. 그리고 자꾸만 싸우게 되고, 그리고 늦게 집에 들어오게 돼요. 늦은 기가 늦게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임 스트레스의 특징에서 이렇게 부부관계 이렇게 보면은 섹스는 더 이상 친밀감이나 열정을 나누는 기회가 아니에요. 예, 그런 기회가 아니라 임신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예, 좀 서글프죠. 예, 그래서 달력이 표기된 날만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예, 네, 대부분 그래요. 예, 제가 병원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는데 한 달에 잠자리가 3-4번?
한두 번에서 세네 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성관계 여부를 떠나 사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임신율이 올라가요. 진짜 그래요. 병원에서 시험관하기를 한다고 해도 시험관하기 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쉬잖아요. 가배랑 하고 나면 한두 달 쉬거든요. 그 한두 달 쉬면서 잠자리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부 금실이 좋으셔서. 그런 분들은 자연 임신돼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섹스가 이제 좀 많이 임신 수단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부부가 서로가 이제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거기에서 이제 교육 받으면서 주신 내용은 성관계 여부를 떠나서 성관계 꼭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서로 로맨틱한 그런 대화, 허니 이런 로man틱한 대화하면서 스킨십을 자주 하래요. 예. 뽀뽀도 많이 하고 뒤에서 백허그도 많이 하고 안고 이렇게 꼭 성관계를 할 필요 없이 계속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는 게 굉장히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행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난임과 관련된 심리적 증상을 정리해 봤어요. 정리를 보면 심리적 증상을 보면 여성은 절망, 그리고 난 여자가 아닌가 봐, 난 왜 임신을 안 해? 이런 여성상의 상실, 그리고 일단은 여자는 성기능이 쭉쭉 감퇴됩니다. 부부관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상실하게 돼요.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 상실은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편분들 똑같거든요. 남성은 불안해져요. 네. 일단은 정자가 좀 안 좋다는 얘기 들으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발기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서 자기 정액 검사 결과 들으면 일단은 그게 심리적 압박이 있어가지고 발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거든요. 사실 성욕과 정자의 운동성과 정자 모양은 별개이거든요. 별개로 성욕이 되게 좋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난임 검사, 정액 검사 결과 들으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공통의 이제 부부가 공통으로 느끼는 거는 사회적 고립감, 사회생활을 회피하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돈이 많이 쓰잖아요. 병원 가게 되면. 그리고 임신에 대한 기대는 또 계속 있어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대는 끊임없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잖아요. 호르몬 치료 많이 받는데, 호르몬 치료 대부분 주사 많이 받잖아요. 난폭 키우는 주사. 주사의 치료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약간 우울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주사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주사 자체가. 왜 그러면 그런 가베란 주사 맞으면 두통이 굉장히 흔하고요. 일단 두통이 있으면 몸이 짜증나잖아요. 두통이 있으면. 그치? 짜증나죠. 그리고 가장 흔한 게 또 복통, 복부 편막감, 오심, 구토, 설사 이런 임상상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면 어떻겠어요. 몸이 힘들면 그냥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난소낭조, 물혹도 자주 생기거든요. 그리고 매우 흔한 거는 주사 부위의 통증, 발정, 부종, 이런 것들.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몸에 임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좀 힘들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2015년 자료거든요. 통계청 2015년 자료를 보면, 난임 시술을 경험한 부부의 힘들었던 점이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이 41%지만
경제적 부담감도 못지않게 2위거든요. 2위. 1위 2위. 경제적 부담이 25%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예. 시험관하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250만 원 아니다. 의료보험이 되니까 한 150만 원? 네. 의료보험이 안 되시면 250이지만 의료보험이 되면 한 150만 원 들거든요. 근데 150만 원 드는데 150만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110만 원을 정부 지원 받으면 4, 50만 원 정도 들지만 정부 지원 못 받는 분 굉장히 많아요. 맞벌이신 분들 많이 못 받거든요. 맞벌이 부신 분들 맞벌이 하지만 1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한 번에 임신이 다 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횟수가 되면 될수록 경제적으로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임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뭐면은 정신병리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왔는데 상실감과 좌절감이 와요. 네. 난임 스트레스 제가 지금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만 이 난임 스트레스가 오는 그 근본 그런 정신병리의 개념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있어요. 상실감을 보면 잠재적 가상의 상실에 대한 불안, 중간이 없는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실감이 뭐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상실에 대한 불안감 역시 하나의 상실이랍니다. 예. 우리가 임신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임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하나의 상실이래요. 상실. 네. 어떤 결말이 임신이 되든 안 되든 어떤 결말이 오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명백한 상실.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상실감이 있다는 거. 예. 임신이 되지 않으면 상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임신이 되든 안 되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불안감이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안감으로 인한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상실. 예. 상실감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이 상실감에서 우리가 이 상실감에서 오는 우리의 불안과 우울이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좌절감이 누구나 있거든요. 예. 이 상실감에서 끝나시는 분들 있죠. 상실감으로 임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했지만 성공을 했으면 상실감만 초기에 좀 겪다가 임신 성공하면 이제 좋아지는데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임신 실패됐을 땐 좌절감이 옵니다. 이 좌절감이 뭐면요. 누군가의 보통의 날, 내게 찾아오지 않음을 인지했을 때 좌절감이에요. 누구나 가능한 일이 나에게 불가능함을 알았을 때 좌절감이 오죠.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임신을 하는 걸 나는 왜 임신이 되지 않아? 나는 왜 불가능한 거야? 이게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걸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는 임신이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그만두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력 이런 거 다 포기하고요. 여기에 임신에 올인해요. 근데도 실패로 돌아올 때 이 좌절감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예, 그거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감과 좌절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과 좌절감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 정신병리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난임 스트레스를 알아야 임신에 성공한다. 제가 이런 주제로 지금 이 영상을 준비했잖아요. 왜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해서 우리가 성공의 길이, 성공까지 가는 길이 멀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성공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견디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다 잘 견뎌보자. 누구나 다 겪고 있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런 난임 스트레스의 특성을 알고, 우리 잘 견뎌보자. 이게 저희 목표거든요. 이 영상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를 보다 잘 대처하자. 이런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잘 대처하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부부가 의사소통을 좀 더 하자. 예. 그리고 부부관계가 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개선을 갖자. 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감. 주변에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요. 네. 나님은 정말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공감해요. 네. 제가 나님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공감을 하기 위해서 한긴 한 거거든요. 대부분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 하죠, 유튜브 보죠, 그리고 카페를 들어가죠. 공감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 분노, 적말감, 실망, 무력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 임신. 난포 잘하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못해요. 난포 잘하지 마라. 지금 좀 쉬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난포는 잘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죄책감, 수치, 질투, 그런 것들을, 질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자유롭게 표현을 할 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이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어디든 표현을 하셔야 돼요. 네. 제 유튜브에 댓글에 표현을 하셔도 되시고, 네. 인스타에 표현을 하셔도 되시고, 어디든 나의 이 감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해서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자유롭게 이 나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표현을 할 때 경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청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정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경청을 할 때는. 네, 정답 들으려고 내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배우자분들이 들어줄 때는 네,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네. 그냥 이렇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거기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 방법을 알려줬는데 하루 10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힘든 마음을 그대로 적어서요. 그 적은 종이를 버리래요. 네. 이거를 하나의 실전 팁으로 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강민 정신의학 기사 전문 기사에서 불안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키워드, 불안할 때 받아들이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심리학, 정신과도 아니고, 제가 뭘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냥, 난임 스트레스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냥 제 생각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좀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난임 스트레스를 제대로 알자.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표현을 하자. 이게 저희 영상의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이가민 정신의학 박사시거든요. 이 전문의의 기사는 첫 번째, 삶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는 거. 네, 현재를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를 즐겨라 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나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내자. 그렇게 임신 성공할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서 견디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우리에게 희망은 뭐죠? 임신 성공이죠. 저는 임신 성공과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신 성공할 때까지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소망을 품고 이제 한 달을 임신을 시도하고 시원간하게 한 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신기한데 임신 테스트 하는 그 기간 동안 소망을 품으면 그래도 마음이 즐겁거든요.
예, 소망을 품으면 마음이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힘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망을 좀 품고 이 긴 시간을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고 이 모든 제가 이 전문가 양성 교육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면 네, 여기에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센터가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난임 환자의 우울증 테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 좀 상담 받고 싶다. 그러시면 가서 상담 받으시면 좋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난임 스트레스 증상도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부부관계에 관심을 잃었고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하고요. 다른 사람을 열등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뭐 잘못되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실패자라고 생각되고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슬프고 기분이 울적하다. 이게 난임 스트레스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고요.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제가 라이브를 하나 열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는 자유롭게 표현하시라고 제가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난임 스트레스, 자기의 이 스트레스 받은 거 어디에도 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 라이브에 오셔서 스트레스 풀고 가시라고 오셔서 우리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임시 성공하는 날까지 제가 도움이 되는 날까지 공부해가지고 영상 계속 업로드 할 거고요. 그때까지 임신 성공할 때까지 힘내시고요. 네, 우리 힘내서 예, 또 하루를 견뎌보아요. 네,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